네, 반갑습니다. 장동영 시장점검입니다. 오늘 코스피 지수 5일선 위로 올라서면서 다시 2,500선에 도전을 하는 그런 흐름입니다. 예, 제가 기준으로 두는 거, 어쨌든 뭐 여기서 조금 더 오르나 덜 오르나 상관이 없지만, 그렇지만 큰 틀에서 보면 저점이 처음으로 올라갔습니다. 여기서. 1년 6개월 만입니다. 예, 그리고 고점이 과연 여기서 올라갈 것이냐. 만약에 이 고점까지 올라가면 아주 각도가 완만하긴 하지만 드디어 이 하락하던 추세가 돌아섰다라는 거. 이 부분에 아주 높은 점수를 줄 수 있습니다. 물론 추세대로 움직인다 하더라도 또 내려오겠지만 그래도 이 저점이 다시 높아질 것이고 고점이 다시 높아질 것이고, 예, 이런 부분에서 투자자들에게 매우 긍정적인 어떤 투자 심리 환기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는, 예, 그런 상황이라고 볼 수 있고, 뭐 저처럼 지표를 갖고 판단을 하는 분들보다는 그냥 느낌으로 가시는 분들이 훨씬 많으실 텐데, 그분들이 지금 시장에 대해서 어떻게 느끼느냐? 많이 좋아졌네. 요렇게 느끼시고, 그리고 외국인 투자자들이 지금 보시면 다시 매수를 재개했습니다. 여기 결국 여기에 걸리는 것밖에 없는데, 외국인 투자자들이 살 거냐라는 관점에서 뭐 살 수 있을 가능성이 높다. 왜냐하면 선진국보다 신흥국이 좋고 에너지주가 강세인 앞으로 10년 주기에 그런 흐름이 나올 가능성이 높으니까. 네, 그래서 조금 더 긍정적으로 평가를 할 수 있습니다. 네, 그리고 코스닥을 볼 수밖에 없는데 코스닥이 급등 패턴으로 돌아갔습니다. 네, 어우, 좋습니다. 아주 좋습니다. 시원한 거 한 방 나올 것 같은데, 자, 코스닥이 이렇게 되면 어떤 현상이 나타나느냐? 네, 요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면, 이 거래대금이 굉장히 늘어났습니다. 즉, 결국은 외국인 투자자들이 한 8조 원을 샀는데 개인 투자자들이 8조 원이 나왔습니다. 이 8조 원이 어디로 왔냐? 인버스로 간 금액도 있지만 결국은 중소형주로 오고 있다. 그러면 이 개인 투자자들이 사서 오르냐, 그런 게 아니라 개인 투자자들이 나중에 받아줄 걸 생각하면 주가를 올리는 쪽에서 뭔가 해볼 만하다라는 판단을 하게 됩니다. 그게 지금의 시기입니다. 자, 그러면 아무도 없습니다. 그럼 1,000원짜리 종목이 있다. 이걸 5,000원으로 올려서 거래량 빵 터트려 가지고 이걸 털어먹어야지. 아무도 살 사람이 없는데 이게 털립니까? 안 털립니다. 근데 지금처럼 이제 개인 투자자들이 유입이 되고 있습니다. 근데 이 개인 투자자들 중에서 또 상당수는, 표현하기는 좀 그렇지만 진격의 거인의 무지성 거인처럼 그냥 거래만 생기면 뭐 들어갑니다. 이제 주변에도 보면 어떤 주식 공부를 하시는 분들은 주식 공부해도 못하고, 주식 공부 안 하는 분들은 그냥 거래만 바바바박 이게 생기면 들어가는 경우를 많이 보게 되는데, 그래서 지금 그런 부분에서 어느 정도 자금이 유입이 되고 있으니까 주가를 올려서 탁 털어먹어야지, 이런 시도가 많아질 거고, 그 외에 이제 저평가된 종목들은 유동성이 보강이 되니까 재평가를 받을 거고, 이런 식으로 시장이 이제 반등하면서 점점 정상화되는 그런 흐름을 전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코스닥이 당분간 크게 좋을 겁니다. 코스피보다. 예, 그래서 중소형주에 집중하시는 게 맞고, 신규 매수에 한정해서 보유 중인 거야 뭐 굳이 갈아타서 뭐 중소형주로 가실 필요는 없지만, 중소형주 신규 매수는 당분간 중소형주다. 예, 특히 소형주다. 예, 이렇게 보시는 게 적절할 것 같습니다. 예, 그러면 댓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이 댓글을 보는 시간이 제 건강에 가장 좋고 제 정신 건강에도 아주 좋고, 예, 그리고 항상 좋은 분들을 만나서 감사하고, 저는 이런 댓글을 볼 때마다 제가 잘 될 수밖에 없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이렇게 많이 도와주시는데 이런 상태에서 뭔가 성과를 못 낸다? 바보입니다. 네. 예, 소형주 앞으로 당분간 좀 많이 좋으시지 않을까 싶습니다. 아까 코스닥 설명 제가 잠깐 드렸지만, 돈이 들어오는 시기고 그 돈들로 인해서 올라가는 게 아니라 그 돈들을 따먹으려고 올린다. 이런 관점에서 보시면 적절할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래서 이런 구체적인 칭찬 너무 좋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일단 요거는 저장을 해서 나중에 다올 인베스트먼트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근데 이거 지금 뭔가 변화를 예민한 분들은 느끼셨겠지만 뭔가 마우스 소리가 안 나지 않습니까? 예, 제노레이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우스 클릭 소리가 안 납니다. 예, 제가 무서운 마우스로 바꿨습니다. 예. 저는 이제 그 사람마다 이제 돈을 쓰는 거에 대해서 쉽게 쓰는 게 있고 어렵게 쓰는 게 있습니다. 한마디로 이 어렵게는 아까운 부분인데, 제가 아는 어떤 분은 커피 마시는데 한 2, 3만 원 쉽게 쓰시는데 택시 타는데 5천 원은 너무너무 아까워 하시는 분이 있고, 저 같은 경우는 이제 돈을 잘 안 씁니다. 제가 쓸 일도 없고. 근데 이 전자기기 사는 거에 대해서는 돈을 아끼지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작업하는 환경이 어떻게 되어 있냐면, 모니터가 이렇게 아주 큰 모니터 3개가 있고, 이것도 이제 그냥 세우는 게 아니라 이런 고정 장치를 통해서 이렇게 서 있고, 그리고 프린트가 2대입니다. 출력물이 많아야 되니까. 그리고 초고속 스캐너가 하나. 여기 종이 넣으면 그냥 바바바바박 스캔이 됩니다. 요런 장비에, 그리고 항상 프린트 토너가 아주 비축이 돼 있습니다. 그 교체할 토너가 비축이 돼 있고. 그리고 여기 이제 관리하는 법인에 대한 장부들하고 이런 게 있고, 요 커다랗게 여기 거꾸로 해서 벽장이 있습니다. 거기 그 장 안에는 각종 서류들이 가득 차 있습니다. 요런 환경에서 하는데, 요런데 돈 쓰는 거 너무 신나고 좋습니다. 그래서 이 무소음 마우스, 유선이고 뭐 얼마 하지는 않습니다. 2만 원 줬나? 줬는데 이 소리가 안 나고 좋습니다. 저는 이런 거는 또 되게 편하고, 제가 제일 아까워하는 게, 좀 나쁘게 들리실지는 모르지만 세금. 이상하게 저는 세금 내는 거에 대해서 조금 많이 아깝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서는 뭐 절세를 한다, 이런 부분에서는 제가 손해 보면서까지 절세를 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댓글 확인이 끝났고 종목을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종목, 예, 영신금속. 이게 뭐 계속 설명드렸지만, 영신금속이 만드는 요 제품, 이 제품이 액티브한 게 아닙니다. 돌아가거나 뭐 그런 게 아니다 보니까 조금 이 부가가치를 높이는 데는 조금 힘듭니다. 그러면 어떤 세상의 변화하고 맞추느냐, 비싼 제품을 안 써도 되느냐, 비싼 물질을, 뭐 이런 관점에서 보면 단가 경쟁력은 확실히 있으니까 이 부분에 약간 부합을 하고, 그리고 이제 범용 제품을 찍어내다가 이제 조금 더 고급 제품, 용접을 하지 않게 되는 자동차 차체가 3개로 이렇게 돼서 이걸 이제 패스너로 연결하는 이런 형태가 된다라고 미래 자동차는 보고 있습니다. 현재는 여기 이제 각종 요 옆에 뭐 휀다, 범퍼 뭐 등등 다 분리된 이 차체를 용접으로 다 이어붙이는 일종의 판금을 하는 그런 거라면, 지금은 앞으로는 이제 기가 프레스로 팍 찍어가지고 연결 기가 프레스로 팍 찍어서 연결 이렇게 하면서 이제 생산 단가가 많이 줄어들 겁니다. 그래서 용접하는 쪽에서, 자동차 차체를 용접하는 쪽에서는 죽을 것이고, 이걸 이제 간단하게 패스너로 고정하는 부분은 이 패스너가 범용 제품이라기보다는 이 특수 알루미늄 합금의 어떤 이격이 문제가 되지 않도록 해야 되는 부분이다 보니까 그나마 이제 부가가치 좀 높아졌다. 그래서 범용 제품을 찍어내서 출혈 경쟁을 해야 되는 입장에서 처음으로 그걸 벗어난 제품이 나왔다라는 거, 그게
영신금속에서 앞으로 좋아질 거다라는 그런 부분입니다. 네. 뭐 이건 이제 계속 말씀드리지만 앞으로 이 회사가 크게 성장을 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들고 뭔가 이제 신호 차원에서도 다 온 것 같습니다. 보시다시피 이 월봉에서 나오는 이 파라볼릭 신호는 굉장히 정확합니다. 왜냐하면 추세 변화를 나타내는 건데 긴 시간 상승 추세였고 이 1년 반 이상을 또 하락 추세였고 그리고 다시 차례가 오고 있습니다. 뭐 '오를 만한 여건을 만들었다.' 이런 점에서는 좀 긍정적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고 예. 다올 인베스트먼트 인수하는 우리금융지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금융지주가 작년에 이제 사상 최대 이익을 기록했습니다. 현재로만 보면 그냥 '은행 비중이 높은 기업이 좋다.' 이런 관점에서 볼 수 있고 그 과거에 이제 우리투자증권도 떼서 팔고 뭐 다른 비은행 계열사들을 분리를 해서 정리를 했기 때문에 현재는 좋습니다, 은행 비중이 높아서. 근데 장기적으로 이 우리금융지주가 장기적으로 경쟁력을 갖추려면 은행 비중 외에 비은행 비중하고 좀 균형을 맞출 필요가 있습니다. 예, 그런 점에서 이제 신한지주가 제일 잘 돼 있고 그리고 KB금융도 어느 정도 되어 있고 하나금융지주가 조금 안 돼 있습니다. 예. 우리은행 우리금융도 안 돼 있고 예, 그래서 어느 정도 포트폴리오 같은 이 신한지주하고 KB금융지주를 보면 확실히 좀 밸류 자체가 조금 높습니다. 예, 그렇다 보니까 뭐 은행 비중을 높인다는 것은 우리금융이 이 밸류에 맞춰 간다는 건데 우리금융의 현재 순자산이 보면 31조 원. 올해 영업이익을 보면 3조, 순이익을 보면 3조 1,693억 원입니다. 그러면 거의 비슷합니다. 적정 주가가 31조 원이다. 현재 시가총액이 9조 3천억입니다. 3,192억. 그럼 굉장히 저평가되어 있습니다. 그럼 다른 종목들이 이 3분의 1 정도로 저평가되어 있느냐? 신한지주하고 KB금융을 보면 됩니다. 신한지주 같은 경우는 지금 순자산 51조 원대에 시가총액이 21조 원대. 그러니까 5분의 2 수준입니다. 우리금융이 3분의 1 수준. 신한이 5분의 2 수준. 그러면 KB금융을 보면 예, KB금융을 보면 거의 50조에 22조 원, 4조 원대에 2조 원. 그러니까 5분의 2보다 조금 더 좋은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한 50분의 한 22 정도. 네, 그래서 요 저평가가 만약에 이런 수준으로 만들어지면 3분의 1이 5분의 2 정도 된다. 그러니까 주가 상승 요인이 발생할 수 있다. 비은행 부분을 강화를 한다면 예, 요런 결론에 도달합니다. 그래서 이런 노력의 일환으로 다올 인베스트먼트를 인수한 것은 어쨌든 긍정적이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주가에 도움이 안 되는 게 절대 아니고 주가에 도움이 될 만한 요인입니다. 예, 다만 다올 인베스트먼트가 은행의 덩치에 비해서는 훨씬 작기 때문에 저런 시도들이 지속이 되고 그리고 대형 증권사를 뭐 편입을 하든 아니면 대형 보험사를 편입을 하든 어쨌든 비은행 부분을 키워서 그 포트폴리오를 잘 구성을 하는 금융 포트폴리오를 이걸 통해서 어떤 환경에서도 안정적인 이익을 낼 수 있는 그런 기업이 된다면 KB금융이나 신한지주와 같은 약간 더 높은 밸류를 인정을 받을 수 있을 것이다. 예, 그래서 질문의 요지가 우리 금융지주가 어떤지 궁금하다. 요 질문인데 다운 인베스트먼트 인수 자체는 호재로 볼 수 있고 예, 그래서 조금 더 좋아질 거다. 이렇게 정리를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그리고 제노레이. 예, 제노레이가 지금 기세 좋게 올라갔다 조정을 받았습니다. 앞으로의 전망. 그러면 우리가 제노레이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제노레이의 4분기 실적
아주 훌륭했습니다. 전년 대비해서 떨어지긴 했지만 뭐 1분기에 50억 내는 기업 아주 훌륭합니다. 이 회사가 이제 147억. 이때는 코로나니까 특수한 환경이었고 지금 150억, 149억. 근데 이제 제가 이 작은 종목들을 말씀드릴 때 매출을 강조를 하는데 매출이 10억이 납니다. 이 매출 가지고 예를 들어서 종업원이 20명입니다. 어떻게 쥐어짜도 이 비용 감당이 쉽지가 않습니다. 근데 매출이 만약에 100억이다. 100억인데 20명밖에 안 된다. 어떻게든 비용을 만들 수가 있을 겁니다. 예, 그래서 이 매출이 크고 작고의 문제는 고정비에 영향을 주는 부분이고, 그래서 어쨌든 매출이 클수록 좋다. 다다익선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는데, 제노레이 같은 경우는 4분기에 50억 영업이익이고 매출이 250억으로 늘었습니다. 그리고 실적은 이 코로나 제외하면 거의 안정적으로 150억이지만 매출이 650억에서 743억이 됐고 826억이 됐고 꾸준히 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매출 증가액 그리고 현재 시가총액이 낮다는 거 1198억인데 이걸 보면 요 자산 대비해서는 고평가가 맞지만 이 제너레이 같이 경기를 타지 않는 의료기기를 아니면 그 의약 제품을 만드는 회사들은 보통의 이런 자산 가치가 의미가 없기 때문에 곱하기 2를 해주는 게 적정하고, 그리고 순이익도 139억, 168억, 1684억. 그러면 이거보다는 지금 확실히 저평가 상태다. 그러면 이 미래를 보려면 결국은 싸냐 비싸냐의 문제입니다. 제노레의 미래가 어떻게 되느냐? 당연히 잘 될 거고 매출이 늘어날 거고 좋아질 건데 현재 주가까지 싸다? 이러면 뭐 편하게 사시는 거고, 그리고 지금 뭐 제너레이 주가가 안 올라가지고 짜증 내실지는 모르겠지만 이게 자사주 매입이긴 하더라도 어쨌든 이 기관 투자자로 매수가 잡히고 이 매수량이 그냥 저기 그냥 없어지는 겁니다. 앞으로 시장에 다시 출연을 안 할 것이다. 그래서 어느 정도 지금 자사주 매입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 같다라고 볼 수 있고, 예, 그리고 뭐 삼성증권 매도는 키움증권 뭐 이렇게 나오고 있는데 큰 특징이 있다기보다는 어쨌든 이 제너레이 자사주 매입이 어느 정도 전개가 되고 있고, 그것만 하더라도 유통 주식수 지금 못 견디는 분들의 유통 주식수를 유통 주식을 담아낼 수 있다. 그런 점에서 긍정적으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앞으로 전망 좋습니다. 예. 그리고 에코프로가 전기차 관련해서 대장. 예. 예전에 에코프로 탐방 갔다 오신 분이 절대 사면 안 된다고 했는데 이게 뭐 참 실적이 따라주니까 솟아버립니다. 그리고 이 솟은 금액이 역대 최고가. 이 역대 최고가에 대해서 뭐 진부하겠지만 다시 말씀을 드리면 지금 현재 계좌에 찍혀 있는 에코프로비엠 주주들 중에서 요 현재가 17만 2,800원 위로 사신 분이 아니면 모든 사람들이 지금 빨갛게 찍혀 있습니다. 수익으로. 모두가 수익인데 모두가 수익이 되기 전에 어떻게 됐습니까? 본전 오면 파는 분들의 물량을 다 먹었다라는 거니까 지금은 이제 급하게 파실 분이 안 계십니다. 그 약간의 매수세만 들어와도 계속 치고 올라가는 이런 구조가 되는 거고, 이렇게 에코프로가 승승장구하는 것은 결국은 실적인데 이 실적이 뭐 갑자기 한 10배가 뛰어버렸습니다. 근데 이게 진짜 실적이냐에 대한 부분은 또 조금 확인을 해봐야 되는데 이 순이익만 보면 뭐 별 증가가 안 한 상태고 영업이익만 늘었습니다. 예, 그래서 이게 지속 가능하느냐 아니면 이익을 계속 유지할 수 있느냐 이런 부분들이 앞으로 주가에 이제 큰 영향을 줄 수 있는 부분인데 IR 개최한다고 했으니까 단기적으로 나쁘지 않고, 이거 보시면 아시겠지만 기업이 IR 개최한다 그러면 주가가 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대형주 말고 중소형주에서. 그럼 에코프로는 대형주니까 뭐 또 다른 범위에서 봐야 되겠지만 그래도 그래도 이런 단기 급등에 대해서 IR이 어느 정도 효과를 보는 부분이 있을 거다. 그리고 최근 거래량이 실리면서 역대 최고가기 때문에 모든 주주들이 수익인 상태에서 이제 오르기가 쉽고 내리기가 어려운, 그래서 단기 신고가 랠리를 펼칠 가능성이 높으니까
말씀하신 것처럼 이 전기차 대장 주가 흐름만 보면 뭐 전기차 대장 중에서도 그냥 총대장입니다. 예. 아주 강한 흐름이 전개가 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종목들로 돌아와서 보시면 많이 오른 종목 중에서 이제 특징주들 GS 리테일 보시면 GS 리테일이 오늘 크게 올랐는데 딱히 뭐 특별한 이유는 없습니다. 단기간 상승하고 조정받다가 다시 상승했는데 거래량이 오늘 붙었네? 조금 심상치 않은 모습. 거래량 실력. 그리고 제가 좋아하는 이 월봉의 신호. 근데 이 월봉 신호가 반드시 맞다라는 건 아닙니다. 한 95% 정도 되는데 가끔 이런 것도 있습니다. 근데 이것도 보시면 먹을 구간이 짧게 남아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표시대로 보시면 이쯤에서 신호가 나온 겁니다. 그 신호가 나왔네. 그 가격이 한 41,500원 정도? 41,500원 정도로 보고 그럼 이 분봉에서 아니 분봉이 아니라 일봉에서 41,500원. 41,500원? 아, 예전에 41,500원대로 돌아가서 보면 이렇게 올라왔습니다. 그러니까 요 신호가 나온 거는 41,500원을 넘어가는 자리였을 거니까 2020년의 초다. 그러면 월봉으로 돌아가서 2020년 초에 이미 한번 신호가 잡힐 뻔 했다가 죽었다가 잡혔으니까 결국 5월 달의 흐름을 봐야 되는데 5월 달의 흐름 2020년 5월 달로 넘어가면 쭉쭉쭉쭉 반등을 한 모습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거는 뭐 예외적인 게 아니냐라고 보실 수 있죠. 여기서 됐고 41,700원에서 1,700원에서 44,900원까지 올라갔습니다. 그럼 주가가 3,200원이 올라갔으니까 한 7, 8% 올라갔습니다. 그러니까 짧게 대응한다는 것은 여기서 이제 뭐 실수가 없는 부분이고 그래서 이게 신호가 나오고 또 저런 현상이 나올 수 있지만 먹을 구간을 안 주는 건 아니다라는 거. 그리고 이대로 가면 좀 추세적으로 GS 리테일이 좋아질 수 있지 않을까. 왜냐면 뭐 크게 저평가도 아니고 실적 대비해서 좋은 것도 아니지만 그래도 뭐 소매 관련된 주식으로 좋은 평가를 받을 여지는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증권주가 오늘 준동을 했는데 증권주가 준동한 부분들을 보면 미래에셋증권이 대장주로서 오늘 준동을 했습니다. 이 미래에셋증권에 대한 평가가 굉장히 인색하지만 자기 자본 11조 원, 그 국내에서 가장 큰 투자은행으로 도약할 수 있는 잠재력을 지닌 회사입니다. 그리고 오늘 상승이 강했고 시가총액 대비해서 자기 자본 규모가 크고 실적도 나쁘지 않고 실적은 줄었지만 증시 불황으로 줄었지만 지금 뭐 성공적입니다. 그래서 나쁘지 않은 실적을 기반으로 60주선을 돌파할지에 대한 관점. 그리고 이는 신호가 나왔습니다. 근데 주가가 신호가 나왔다가 올라가서 다시 떨어지고 또 신호가 나왔으니까 증권주에 대해서는 좀 더 긍정적으로 보셔도 되지 않을까. 그럼 증권주를 긍정적으로 보는 그 배경을 보면 결국은 미국에서 금리를 더 이상 못 올릴 것이다. 신용금리가 떨어질 것이고 채권을 사면 금리 인하 때 이 채권 평가 이익을 얻을 수 있을 것이다. 요런 게 이제 자금들이 계속 유입이 되면서 그 가상금리가 떨어지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채권금리는 많이 떨어졌고 이미 기준금리보다도 하회한 상태인데 요게 그만큼 앞으로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가 있는 거고 거기에 대한 어떤 대응으로 하고 들어오고 있는 그런 상황으로 평가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긍정적으로 볼 수 있고 그리고 보시면 또 많이 오른 종목 중에서 삼성 SDS가 오랜만에 반응이 나왔습니다. 이 삼성 SDS가 오랜만에 반응이 나온 거에 대해서 조금 높이 살 부분은 단기 고점을 넘어섰다는 겁니다. 항상 그렇지만 이 높낮이가 굉장히 중요하고 증시에서는 그 높낮이가 중요한 건 우리 가격 집착이 강하기 때문에
한국 투자자들은 그게 더 중요한데 일단 떨어지고 반등하고 계속 지금까지 고점 저점이 낮아져 오다가 이제 드디어 고점을 높였습니다. 단기 고점을. 예. 그래서 앞으로 좋아질 가능성이 크고 거래량까지 실려 있기 때문에 추세적으로 좋아질 가능성이 크다. 그리고 영업이익은 모르겠지만 순이익은 이미 1조 원을 돌파를 했고 거기에 비해서 드디어 삼성 SDS가 저평가 상태가 됐다. 현대글로비스에 이어서 오너가 보유 중인 회사는 결국 계속 실적이 늘어나고 저평가주가 되는 주가가 떨어지더라도 그러면 뭐 시간이 지나면 또 좋아지는. 예, 그래서 삼성 SDS가 오랜만에 반응이 나왔고 추세가 돌아갔다. 상승으로 돌아갔다라는 거. 예, 보시면 앞으로 추가적인 관심이 필요하지 않을까 싶고. 예, 근데 이건 다 대형주들이라서 앞으로의 어떤 흐름 자체는 조금 한계가 있습니다.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 SK 하이닉스. 예, 증권주가 다발로 좋아진 상황에서 SK 하이닉스가 예, 반등에 성공했는데 이건 이제 SK 하이닉스가 4분기에 대규모 적자를 냈습니다. 1조 7천억이고 순수익이 3조 5천억. 그래서 연간 기준으로 실적을 다 까먹게 됐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주가가 오르는 것은 이 실적이 바닥이다. 이게 지금 예, 바닥을 쳤다 이렇게 보고 있는 거고 그 배경은 미국 기술주들의 실적이 좋아지고 있다라는 거. 그리고 미국 기술주의 실적이 좋아지면 결국은 반도체 수요가 늘어나서 SK 하이닉스 주가도 좋아지지 않을까. 예, 그런 관점에서 볼 수 있는데 당분간 삼성전자에서 감산할 의지가 없기 때문에 이게 뭐 드라마틱하게 쫙 올라가는 것보다는 예, 그래도 바닥을 치고 이 단기 고점을 넘어서 가지고 추세 자체를 좀 돌리는 이런 정도까지 기대할 수 있는 최선일 것 같습니다. 네, 장 종료 후 시장 점검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